네, 안녕하세요. 디아프라임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12학년 중심으로 그 여름방학과 12학년 1학기 물음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12학년을 위한 내용이지만 11학년과 10학년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라이징 시니어 학생들, 그 다음에 기타 학생들 또한 AP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징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한 8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남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들도 Which school should I ED? 어느 학교에 ED를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해야 되는 학교, 대학교 리스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활동을 내가 추가해야 되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또한 위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질문들이 유익하지만 이랬을 경우에는 되게 조급해져요,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ED 안 정하면은 큰일 났네. 내가 학교 리스트가 지금 없으면 큰일 났네. 여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네. 그다음에 지금 내 이력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와 같이 이런 질문 뒤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이력서에 대한 이해 없이 아니면은 대학교에 대한 정보 없이 눈에 보이는 그 활동과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급함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던져야 될 질문들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아까 있던 질문이 아니라 대학교들은 어떤 아이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리스트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내 점수만 보고 하지만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대학교들은 그 US 뉴스 랭킹에서 그 대학교가 아니라 그 대학교들도 되지만 대학교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제일 아이들이 그 조급해하면서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랑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What are my strengths?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게 뭔지만을 봐요. 근데 우리가 부족함을 보기 이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지원하는 아이의 장점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 우리 아이는 장점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아이를 싫어하나요? 싫어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이 나와야지만 즉 대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은 이 둘의 내용이 더해짐으로써 세 번째 질문. 그러면은 지금 내 장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가장 맞는 학교가 무엇인지가 결정이 돼요. That becomes your school list.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나의 리스트라면은 내가 이 학교에서 원하는 기타 요건들을 충족하냐 안 하냐 이러한 식의 질문들을 던져야지 아까 던졌던 난 ED 어디 하지? 나는 대학교 리스트는 뭘로 뽑지? 여름에 뭐 하지? 새롭게 뭘 하지? 이런 질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컨텍스트에서 벗어난 질문들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화면에 있습니다. 대학교는 다시 할게요. 대학교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장점은 무엇이든지 이 두 개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리스트가 나오고 아이들에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한 5가지 영역을 볼 텐데, 파트 1에서 한 5가지 볼 거고,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항상 ask the right questions.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 올바른 질문을 해야지만 방향성이 잡히고, 방향성이 잡혀야지만 아이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rising seniors 혹은 다른 학년 아이들도 질문을 잘 던집시다. 이 화면에 있는 질문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school selection. 학교를 골라봅시다. 아까 말했던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학교 선택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학교 선택에 있어서 ED, Single Choice Early Action, Restrictive Early Action 다 중요합니다. ED, EA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확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확률 싸움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확률 싸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네 명의 아이들 아니면 세 명의 아이들의 이력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이력서를 갖고 시작을 하자 그랬잖아요. 한번 봅시다. 세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을 보면은 먼저 제가 5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GPA, SAT, Academics, 그러니까 학업과 관련된 뭐 리서치나 뭐 인턴십이나 뭐 이런 게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Community, Diversity Advocacy, 그다음에 Talent. 한 요 정도로 가장 중요한 근거들이니까. 근데 첫 번째 아이 봅시다. 이 퍼센타일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이 아이의 전체 이력서를 봤을 때 그리고 전체 이력서에서 이 아이가 투자한 시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는 거예요. 즉, 지금 이력서를 갖고 있다면 아이들이 단순히 이력서만 만들지 말고요. 각 이력 사항 옆에다가 원서에 쓰는 것처럼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연간 몇 주를 했는지 정도의 정보를 넣어주세요. 그래야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이력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요 빨간색에 있는 아이라고 칩시다. 요 빨간색. 첫 번째 아이는 요 빨간색 컬럼에 있는 아이입니다. 빨간색 컬럼에 있는 아이. GPA 4.0에 4.0, SAT 1570. 좋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이력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아카데믹스가 한 80% 차지해요. 이 아이의 이력서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10시간을 보낸다면 이 친구는 8시간을 공부하는데 활동을 투자하는 거죠. 이제 다 100분율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봅시다. 두 번째 아이는 한 파란색이에요.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3.5에다가 1550, 3.8에다가 1550. 살짝 점수는 안 좋지, 상대적으로 첫 번째보다 안 좋지만 이 친구는 적어도 academics, community, advocacy, talent 이 네 영역이 좀 골고루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 이 친구는 학점은 이제 3.6이고 SAT도 1480이니까 톱 10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특이하게 커뮤니티에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력서를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력서 옆에다가 아이가 투자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입시가 대학교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대학교는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첫 번째의 장점은 당연히 아카데믹스가 되겠죠. 이 친구의 장점은 아카데믹스예요. 그래서 학교를 찾을 때 아카데믹스를 현저하게 많이 보는 학교로 찾아야 돼요, 이 친구는. 그게 나의 핏이에요. 두 번째 아이는 뭐냐면은 이군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높은데 대학교 원서에서 에세이 질문이 많은 학교를 찾으세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어디 한 주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이 아이의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질문보다는 살짝 커뮤니티 질문에 그 더 초점을 두는 대학교. 즉, 우리는 흔히 아카데믹스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만 그게 아닌 학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카데믹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커뮤니티하고 advocacy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아이들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전형적인 한국애죠. 80% 정도의 활동이 아카데믹스에 가 있고 나머지에는 거의 시간을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좋은 학교 가기엔 좀 힘들어요. 아이비나 그 톱 10 가기는 좀 힘든, 물론 exceptional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 잘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이야기가 없어요.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부분, 네 가지 영역이 골고루 돼 있고, 세 번째 아이는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데, 여기서 이 아이의 장점을 파악을 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장점을 본다면은, 그럼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 학교가 어딘지를 한번 보면 되잖아요. 일단 all-rounded students, 그 학교들이 뭘 원하는지 봅시다. 톱 15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톱 10 학교,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 자체가 all-rounded student예요. 영역적인 면에서 학업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다 잘하기를 바라겠죠.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 일로 가봅시다. 이 친구들. 첫 번째 아이, 빨간색 아이는 이 all-roundedness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여름에 뭘 해야 될까요? 원한다면은 커뮤니티하고 다이버시티나 탤런트 이쪽을 폭발적으로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던가, 아니면은 all-roundedness가 아닌 학교를 지원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all-roundedness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뭔가 살짝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그 부족함은, 대학교가 원하는 그 부족함을 채우는데 여름을 보내야 되겠죠. 세 번째 아이는 all-roundedness가 없고 점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톱 14 학교 가는 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ll-roundedness가 나왔다면은 내가 고른 거 category 1. 어떤 학교는 diversity를 중요시해요. 스탠포드 브라운. 어떤 학교는 all-roundedness에서 또 학업적인 면이 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프린스턴, 콜롬비아, 유펜, 코넬. 어떤 학교는 탤런트를 더 중요하는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는 civic narrative를 중요하는 학교가 있고, 이와 같이 우리의 장점을 찾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지금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은 6개월, 8개월 동안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잡히겠죠. 근데 두 번째 봅시다. 이제 all-rounded, 아까 봤을 때는 첫 번째 빨간색 아이와 세 번째 초록색 아이는 all-rounded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not all-rounded. 근데 여기도 학교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well-rounded가 안 됐는데 academically fluent, academic이 좀 많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솔직히 그 academic을, 이 아이는 이제 옵션 두 개 있겠죠. all-roundedness를 여름에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거 하긴 시간이 없으니까 academic만 더 밀고 나갈지. 그래서 우리가 all-rounded 된다면은 솔직히 여름방학 때는 공부 위주보다는 이 category 1에 있는 all-rounded 이력서를 여름방학 때 만들고,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때 학교가 원하는 내용을 충족시키면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 all-rounded, 나는 그냥 academic만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는 카네기 멜론, 조지아 텍, 존스 홉킨스, 듀크, maybe U 시카고 이런 데가 자기에게 맞는 early choic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캐테고리 2 보면 이 친구는 커뮤니티 포커스가 초록색은 맞았죠. 이 친구는 초록색 아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은 좀 부족해도 커뮤니티였고, 그다음에 얘는 제가 봤을 때는 학점 때문에 all rounded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캐테고리에서 아카데믹 포커스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점수 좀 올려가지고 워슈, vanderbilt, dartmouth 이런 학교들, 커뮤니티가 중요한 학교들, 그 학교에서 승부를 노리는 게 좋겠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아이의 이력서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대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면은 이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 봅시다. 첫 번째 아이는 이 형태로 그대로 간다.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 아이의 장점을 보자고. 단점만 보충한다고 해가지고 장점이 더 장점화되진 않잖아요. 장점을 보충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all-rounded 캐테고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가장 어울리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CMU, U Chicago, maybe Columbia, maybe 그 아카데믹이 진짜 좋으면은 존스 홉킨스 이런 학교가 이 아이에게는 맞는 핏이 되겠죠. 두 번째 아이. 이 아이는 솔직히 3.8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이 친구한테는 그리고 요새 학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레거시 제외하고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프로파일이라면은 그 이 골고루 분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살려가지고 워시, USC, 미시건 정도 학교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3.6인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때는 승부가 안 됩니다. 3.6은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얼리 때 BU, NYU 정도에서 승부를 보는 게 very likely. 물론 여기에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나의 장점이 뭐냐,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름에 내가 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리고 2차적으로 내 단점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점수와 더해졌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맞는 아니면 예측 가능한 학교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군의 아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거. 4.0에 1570이고 아카데믹 프로파일이 강한 아이는 자기가 그 아이비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아이비리그 대학교 질문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비리그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보시고 최근 트렌드를 보세요. 아카데믹 비중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타 비중이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첫 번째랑 두 번째 아이 중에 누가 더 아이비리그를 갈 확률이 높냐 그러면은 저는 두 번째 아이가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학점이 너무 부족해요. 여긴 안 되고요. 이와 같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 모니카 원장님이 이거를 잘라서 올릴 확률이 높은데 그 첫 번째 파트에서 그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장점이 뭐냐, 대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이 뭐냐, 두 개를 해가지고 본인의 이력서를 진단하고 학교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장점을 파악하고 나는 어떤 유형의 아이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가지고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네 가지 항목을 다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중요도를 그다음에 그 내용의 그 나의 특징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이런 게 파악이 됐다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여름에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여름에 무엇을 할까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단점, 우리의 장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장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의 여름 그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이쪽인데 최근 에세이 질문들을 보면은 대학교에서 많은 학교들이 singular narrative에 집중을 해요. 즉, choose one narrative. 과거에는 MIT만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많은 학교들이 이 singular narrative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 시사하는 게 많다라고 사료됩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Describe a time when you strongly disagreed with someone about an idea or an issue. A time.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가치관에 대해서 남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reflect on an idea that makes you genuinely excited about learning. 이거는 아카데믹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도 그 수많은 우리의 학업적 경험 중에서 너한테 이 전공에 대해서 가장 큰 자극을 준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 reflect on your membership in a community to which you feel connected.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 한 곳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escribe one way you have contributed, collaborated with others to contribute to your community together.
중요한 거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텐데 그룹을 한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여름은 우리가 여름을 할 때 왜 이 싱귤러 내러티브가 중요하냐면은 만약 그래서 이 싱귤러 내러티브가 중요한데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또 뭐예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게 과연 나는 이 싱귤러 내러티브가 있냐라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면 두리뭉실하게 여러 개를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one singular narrative 자체가 우리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관련해 가지고 원서에서 대학교들은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이 있고 우리의 필요성을 말했고 당위성을 말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여름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는 이 싱귤러 내러티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싱귤러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핵심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나의 장점이 뭐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해결했어요. 진단을 해가지고 그럼 계획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싱귤러 내러티브 하나의 이야기를 원하는데 대학교는 그럼 나는 이 트렌드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잘못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또 넣은 건 뭐냐면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안 하는 그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 이 하나가 중요하니까 내 과거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만 하자. 이런 wrong approach, 잘못된 방법, chasing after the one spike.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생각을 했다면은 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대학교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피라미드예요. 이 이벤트 자체는 중간에 껴 있어요. 중간에. 즉, 우리가 이 싱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 커뮤니티든지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베이스라인을 깔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The One Stor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에세이에서 보고 싶으면은 이 부분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이 3단계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3단계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지. 그냥 이 하나의 이벤트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임 시퀀스를 잘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엑스포저가 있다. 내 원서를 진단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만약 내가 이 엑스포저가 없다. 그럼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엑스포저를 만들고 이벤트를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6, 7월 달에는 엑스포저를 하고 8월 달에는 이벤트를 만들고 12학년 1학기 때는 체인지를 하고 이와 같이 시퀀셜 이벤트지 단순히 하나의 스파이크를 만든다는 in isolation,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Community, do I have,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거. Do I have sufficient engagement? 만약 있다면은, 그래서 아까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 exposure가 있다면은, 여름방학 때는 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만드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12학년 1학기 때는 이의 연장선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활동을 같이 동시에 계획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 시간을 보는 게 없었다. 어떻게 될까요? 여름방학 때 시간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후반부터 10학년 1학기 때 그 하나 이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서 넣기 한 10월 달부터 이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접근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방법은 The One Singular Narrative 하고 아까 보여줬던 이 피라미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여름방학을 단순히 돈을 낭비하고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여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1과 2는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이거는 이제 좀 별도로 이제 1과 2가 이제 학교 선택과 그 다음에 그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냐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자서 이 영상을 보고 작업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업함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저희 학원이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에 문의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진짜 잘 보내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그 단순히 불안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그 쇼핑 중독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는 아이들 시간 낭비, 돈 낭비, 행복 낭비, 그 다음에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uestion 1, question 2 잘 숙지해가지고요. 유의미한 그리고 보람찬 여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제 이거와 좀 별도의 다른 결인데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이전에 그리고 대학교 갔을 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한번 봅시다. 어떤 전공을 할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I am interested in applied math, I want to major in economics, I want to study engineering,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괜찮아요. 왜냐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전공을 할지는 다 전공이니까 applied math, economics, engineering.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에서 요새 나타나는 트렌드는 뭐냐면은 융합된 전공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는 아까도 봤듯이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교 서치를 했을 때 우리가 applied math를 하든 econ을 하든 솔직히 applied math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디라고 보겠어요? College of Art and Science, 그 다음에 Department of Mathematics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Economics도 College of Art and Science, Department of Economics 아니면은 College of Business, Major in Economics 요 정도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교들이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들이 이 주제들을 다방면에서 그러면 다른 단과대학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전공을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보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컬럼비아 봅시다. 컬럼비아 같은 경우에는 Applied Math가 Department of Mathematics에 있지가 않아요. 컬럼비아 엔지니어링 안에 Applied Physics and Applied Math가 따로 있어요. 되게 공대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물론 Applied Math, Department of Mathematics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해서 I want to study applied mathematics. 그리고 이 친구는 컬럼비아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예요, 이 친구는? 남자면은 is he applying to College of Art and Science? 아니면 is he applying to College of Engineering? 뭐 두 번째 학생 똑같아요. Is he going to College of Engineering or College of Mathematics? College of Art and Science 어디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 College of Art and Science에 가가지고 Department of Mathematics 안에 있는 Applied Math를 하겠다는 경우는 이 아이의 전반적인 내러티브가 되게 그 뭐 STEM도 있어야 되지만 holistic, social science한 내용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if he's going into engineering, 이 applied mathematics가 social science base보다는 traditional STEM base, maybe computer science, maybe physics, maybe other sciences. 그래서 똑같은 applied math라 그래도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단과대학교가 지금 나눠서 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한번 봅시다. MIT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There's MIT Mathematics 이 안에도 Applied Math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Applied Math를 이콘 쪽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이콘가 내가 수학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Mathematical Economics라고 경제학과에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Applied Math를 하겠다. 그러면 is he going as MIT Mathematics major? Applied Math major? 아니면 is he going as
그 수학과가 아니라 is he going into Department of Economics?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콘 하면서 they put an emphasis on math.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하면서 이콘이랑 연계해서 하려는 통계랑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MIT를 지원한다. 그럼 어디 지원해야 돼요? 당연히 Mathematical Economics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Applied Mathematics, Department of Mathematics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과 내용과 학교 서치가 불일치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대학교에서 과연 좋아할까요? No.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What is my major 했을 때는 내 메이저가 각 학교별로 어느 단과 대학교에서 접근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느 단과 대학교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공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데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단과 대학교가 이제 그러면 내가 어느 단과 대학교를 잡아야 되냐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3-2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했듯이 그 singular narrative 했을 때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전공과 관련해 물었을 때 What is the topic? 너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뭐냐예요. 너가 다루고 싶은 전공이 뭐냐가 아니에요. 너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공이 뭐냐 이 시퀀스로 가거든요. 이런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너는 무슨 전공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너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냐. 그리고 이 주제가 없다면은 그 스파이크와 관련해 가지고 여름에서 그 주제에 대한 exposure와 그 주제에 대한 one experience가 나오고 그 experience를 끝나 가지고 12학년 때 그 주제에 관련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미국 대학교가 원하는 그 여름 방학이 준비가 되고 미국 대학교가 원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스탠퍼드 봅시다. Mathematical Theory of Music. 내가 음악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에이션 있잖아. 이거 typical Asian. 수학도 내가 잘하고 음악도 잘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열심히 잘하지 않는데 스탠퍼드는 Department of Math 안에 Mathematical Theory of Music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했던 음악과 수학을 컴바인 해가지고 그러면은 Department of Math로 지원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뭘까요? 여름에 수학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때 그거에 대한 확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IT 지원했을 때 자기가 잘하는 음악과 수학을 더해가지고 Department of Math에 들어가가지고 이 topic인 I want to explore mathematical theory of music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ethical consideration behind increased AI decision making practice. multiple major. 이거는 우리가 보면 AI하고 AI는 STEM이고, 근데 여기서 decision making은 social science고, ethical consideration도 social science고, decision making은 어떻게 보면은 psychology하고 business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STEM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 즉 ethics, decision making 여기에서 AI가 어떻게 접목되냐라는 그 브릿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multiple major를 할 수 있어요. It doesn't have to be STEM. 이와 같이 우리가 주제를 정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지정했을 때 주제를 먼저 잡아야 돼요. 주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주제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냐? 이력서로 돌아가세요. 내 이력서는 지금 내가 어떤 전공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정해지면은 여름방학하고 12학년 1학기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천됩니다. 그래서 학교 서치를 좀 하세요. 많은 경우 실패하는 아이는 뭐냐면은 필요한 메이저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이건 왜 못 찾냐? 그만큼 학교 서치를 안 하잖아요. 학교 서치를 하라고 하면은 뭐만 해요. US 뉴스 랭킹 봐가지고 몇인지, 우리 학교에서 이 학교 몇 명 갔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은 내 이야기랑은. 뭐 거기다가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너네 학교로 작년에 2명 갔는데 둘 다 스템이었으니까 나도 스템으로 갈래.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지금 좀 과장한 건데 지금 학교 선택이랑 전공 선택이랑 하는 걸 보면은 이 지금 했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해 봅시다. 왜냐면 이 부분은 많은 한국 아이들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장점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이제 네 번째 질문. 이제 추천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보면은 question 1, 2는 상호 연관이 돼 있고 지금 나오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question 3는 제가 전공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question 4 이제 recommendation 관련된 건데 근데 여기서 큰 변화가 조금 있어요. 요새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추천서 받을 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여름에 그 내가 했던 무슨 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서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어느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받아야 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 요새 트렌드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하나만 알길 바랍니다. From reference to evidence인 것 같아요. From reference to evidence. 제가 지난 설명회 때도 강조했고, 요새 나타나는 입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 미국 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증명서를 갖다 제출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요새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이가 원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의 근거로서 추천서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즉, 추천서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 아이가 열정이 있다라는 거, 이 아이가 실력이 있다라는 거, 이 아이가 했다라는 그 근거들이 추천서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퍼런스를 쓰는 사람의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근거를 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편적인 예는 뭐냐면은 예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어디다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다 서밋 해가지고 이게 퍼블리시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력서에서 이거를 수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에세이에서 이걸 썼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리서치를 슈퍼바이즈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써줘야 돼요. 만약 안 써준다. 그러면은 그 인디펜던트 리서치는 돈 내고 과외받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빙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뭐 리서치를 했다. 혼자 다 한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3자의 도움을 받잖아요. 아니면 제3자가 쓰거나. 근데 대학교에서 뭐냐면은 그러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을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추천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reference to에서 evidence로 바뀐 거예요. 내가 뭘 했다, 혼자서 뭘 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기타 이거를 슈퍼바이저 해준 그 분에서 추천서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지원했을 때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가짜로 이런 이력서 빌딩을 하고 제3자의 도움을 받고도 내가 다 했다라는 식의 내러티브를 만들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이 reference to evidence라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구 from reference to evidence를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천서의 뭐 기본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university guideline 대학교에서는 이러길 바라요. 추천서 대학교 그 학교 안에서 두 개 받아오고 외부에서 두 개 받아오길 바라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학교 안에서는 STEM하고 non-STEM 각각 하나씩 받아오기를 가장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optional recommendation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서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요 이야기의 근거로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이야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이나 그 슈퍼바이저한테 받아오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름 끝날 때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서를 했을 때는 뭐냐면은 align recommendation with narrative 즉 우리가 원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과 학교 밖에 있는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들이 지원자가 이러한 내용을 성실하게 했다라는 내용을 써주면은 더 이상 이 친구가 에세이에 썼던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reference에서 evidence로 되고 그 evidence는 뭐가 되냐면은 추천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의 에세이들과 그 다음에 내가 원서에서 강조하는 그 내러티브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활용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왔는데 여름 인턴 한두 달 정도 한 곳에 슈퍼바이저에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기간이 좀 짧아서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보겠어요. 기간이 짧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엄청나게 나올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저거와 다른 것 같아요. 그 인턴십 경험을 했다라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만약 아까 말했던 그 한 개의 내러티브로 이걸 사용할 거다. 그러면 전과 후가 이 브레이드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턴십이라면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받으세요. 하지만 이 인턴십이 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별로 한 게 없다 그러면은 추천서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역, 오늘 마지막 영역은 이제 타임라인. 간단하게. Question number 5. 지금까지 거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여름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죠. 과거와 2025년 여름과 2025년도 12학년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라이징 주니어로 연결된다면 서머 캠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학년과 여름과 11학년 1학기가 서머 캠프로 지원하는 에세이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 라이징 시니어와 라이징 주니어는 그러면은 타임라인 for 2025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early application은 디셈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November 2025가 되겠죠. November 2025. 아, 이게 아닙니다. early application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룰은 뭐냐면은 우리가 early는 11월이고 UC도 11월, regular는 1월, 그 다음에 appeal은 뭐 3, 4, 5월 달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원서를 냈을 때 내가 어디까지의 활동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대학교는 어디까지의 활동을 예측할까라고 했을 때 rule of thumb 뭐냐면은 early ED나 EA 넣었을 때는 11월에 넣었을 때는 12월까지 하는 활동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egular까지 했을 때는 내년 1월 달에 원서를 내더라도 2, 3월까지 예측 가능한 진행 중인 활동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웨이트리스트가 걸리면은 이제 1월 이후에 활동들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범주의 타임라인. 우리는 다 early는 11월, regular는 1월, 그 다음에 appeal은 4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원서를 냈을 때 그 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과 근거는 연말까지의 활동이고 regular 1월 달에 들어가는 원서의 근거는 내년 2, 3월까지의 내용도 포함시켜도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왜 이거냐면은 한번 봅시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근거는 뭐냐면 모든 질문들은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모든 질문들은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봐요. 간단히 우리가 문법을 봅시다. 현재형. 항상 하고 있다라는 거로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이나 항상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거다라는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했던 거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2학년 1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한 활동으로만 글을 쓰는 아이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과거형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너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맥스였어. 그러면 뭐라고 그럼 지금은 뭐니잖아요. 다음 질문은.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관심사는 뭐니? 내가 여름에 했던 나의 관심사는 여름 프로젝트가 뭐였어? 그러면은 넌 지금은 뭐 하고 있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 하고 있니 지금? 이와 같이 내러티브에서도 우리가 질문 자체가 현재와 현재 진행으로 물어보겠다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도 하길 바란다는 그러한 passion, enthusiasm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실패하는 아이들은 이런 거 상관도 안 해요. 이게 싱귤러 플로어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한테 중요한 여름 활동 그 하나만 가지고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옵션 1. 이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보면은 2025년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The One을 만들고 2025년 가을에는 이의 연장선으로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면 되겠죠. 만약 그게 아니다. 내가 아직도 파운데이션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여름 파운데이션 기르세요. 그 다음에 2025 가을 The One and Change를 하세요. 그 다음에 봄에다가 New Initiative를 하고 이와 같이 시간적인 답은 다 질문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여기 학부모님들이 저는 저의 유튜브 구독층이 4, 50대가 거의 100%고 그 중에서도 한 90%가 이제 어머니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 공부하나보다는 시험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과 관련해서도 미국 대학교는 질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실리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진단하는 영역에서의 지금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보면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오늘 50분 전에 제가 이 설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 그 조급함의 질문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 통해 가지고 내 장점이 무엇인지,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여름방학과 12학년 1학기를 분리한 게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그 이용함의 기준은 뭐냐면은 싱귤러 내러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시간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는 아이들이 성공률이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 내용 여러분들이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항상 마지막에 넣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가지고 제대로 여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 다음은 이제 우리 쌤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내용만큼 더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원서를 저는 이렇게 이제 방향성과 계획성과 이제 이야기를 다룬다면은 끝에 가서는 그 이야기가 원서에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커먼 앱에 대해서 특히 원서 작성에 있어서 액티비티와 그 additional information 650 단어라는 공간을 주는 그 650 단어 additional information을 어떻게 작성해야지만 보다 더 성공적인 원서 준비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나눠줄 테니까 그 내용도 다 같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